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요, 고2 내신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고2 내신을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방학 동안부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2 내신 수학이 담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 내신이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브로셔에는 그냥 제 수업에 관한 설명들만 조금 실어드렸으니까요. PPT를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볼게요. 일단 제가 수능 출제 범위를 앞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수원과 수투가 공통 과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총 74점, 그러니까 대략 한 75%, 4분의 3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선택 과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혹은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이런 비율과 점수를 가지고 이제 수능을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수험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수능 출제 범위다 보니까 실제 내신에서도 이런 수능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모의고사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반영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냐면요, 되게 뭐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반영이 됩니다.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고3 모의고사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이대부고 수학 1 시험지 사진의 한 문제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두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는 숫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관식이 주관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말고는 변화가 없을 정도로 거의 그대로인 수준으로까지 반영이 되어서 내신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대비법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안 본다? 이거는 시험을 잘 볼 생각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기하와 확통에 대해서도 가볍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하와 확통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별로 예를 들면 2학년 때 기하를만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기하나 확통을 내신으로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일단 뒤쪽으로 뺐는데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절대평가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누잖아요.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느 점수 이상을 맞으면은 A 등급 만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선 이상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만점에 해당하는 A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간고사 때 굉장히 잘 받아놓으면 기말고사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마음 편히 준비해도 충분히 만점에 해당하는 A 등급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시험이 쉽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아주 100%라고 안 쓰고 아주 높은 확률로 제가 적은 이유는 뭐냐면 진짜 가끔 더러 기하가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진짜 극소수 학생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도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면 절대평가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은 A 등급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점수가 처참해버리면 말 그대로 절대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그 위 등급이 그냥 텅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다시 쉽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학교에서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네, 기하는 일단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확률과 통계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수능 선택 과목들 중에서 그 공부의 학습 부담이 가장 적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원래는 고3 강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학교별반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국제고라고 원래 2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고3 선생님들한테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조금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올해 의도치 않게 고3 수업까지 맡게 돼가지고 끝까지 애들 수능까지 보게 만들었는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냐면
일단 문과 학생들이고 아무래도 이과보다는 아무래도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학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통 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풀기는 다 풉니다. 손을 다 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혹은 발상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 손을 대기는 다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 3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는 그래도 학습적인 부담 혹은 난이도가 가장 낮은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 특징이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학 1과 수학 2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당장 다음 학기가 수학 1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학기가 수학 2 수업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통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적분 과목이라는 게 아까도 뭐 들으셨겠지만 수한 수투를 하지 못하게 되면요 미적분에 대해서 잘 따라갈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 방학 때 수원 수투가 중심이 되어서 이 과목들을 그냥 경험을 해본다 수준이 아니라 조금 꽤 많이 탄탄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남은 이제 수험생 기간 동안 학생들이 문제 없이 조금 학교 생활을 조금 이제 준비하면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조금 뭐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당장 뭐 예를 들면 최근 3년 요 정도뿐만 아니라 더 넓은 횟수를 욕심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는 지금 30입니다. 저는 30이고 그래서 1, 2 학번이고요. 그래서 11년 말에 수능을 봤겠죠. 근데 그쯤 수능 문제까지도 변형돼서 나오는 케이스들을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확률이 높은 거는 최근 몇 개년이겠지만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그 연수를 확장을 해서까지 문제를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는 게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투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윗부분을 보시면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실제로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근데 1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도함수 f'x가 0보다 크면 fx는 2번에서 증가한다. 요거 하나만 보통 교과서에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개념이 물론 문제 풀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흔히 막 기니디 문제 있잖아요. 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그런 문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냐면 제가 밑에 적어놓은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교과서적인 개념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이해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투에서는 보통 단순하게 그냥 뭐랄까요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만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3차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되고 뭐 비율 관계라든지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하지만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이런 것까지 깊은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학생들이 이제 수투나 뭐 수원도 그렇고요 내신 대비를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제 반에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수학원 실력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수업 계획을 짜고 있냐면 무조건 방학 때에는 무조건 정규반에서는 그 다음 학기 과목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3월에도 2학년 1학기 때에도 수학 1이 내신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겨울방학 1월과 2월 2달 가까운 꽤나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수학 1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학 1을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중요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완전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1등급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학만 챙길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을 챙길 시간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험 날짜에 실제로 가까워질수록 수학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뭐 암기 과목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이 어쩔 수 없이 치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당장 날짜에 가까워지기 전에 수학을 완료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정규반에서 수학어를 이제 완료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겨울방학 때는 수업 시간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로서 물론 그 문제들도 풀고 시중 문제집을 결정을 해서 과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월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로 교재를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과제로 다시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담아놓은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다시 모의고사 기출들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4월 초는 아니겠지만 이 내신 기출 문제들이 끝나는 대로 4월에 다시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과 4월에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겨울방학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좋은 문제들을 그냥 횟수에 관계없이 조금 다룬다면 4월에는 최근 모의고사 기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근데 거기서도 난이도 있는 것들을 모아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겨울방학 때 스케줄표입니다. 수업 스케줄표이고요. 이거는 자료 브로셔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대회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테스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모님들께 문자 전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오답이랑 과제가 완료되었을 시에만 제가 기가를 시키고요. 그게 완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머니들께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도 학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며칠 전에는 3시, 4시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덜어 있고요. 물론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보내주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 원칙은 다 마무리를 짓고 귀가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엑셀 표는요, 제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 표를 일부만 발췌해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어떠한 문제집인지 아니면 제 자체 교재인지 적혀 있는 거고요. 가운데가 어느 부분을 숙제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 오른쪽이 달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조교님이 검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를 보고 수업 끝나고 난 뒤에 하나하나 요거를 다 완성을 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동그라미로 바뀌었을 시에만 학생들을 귀가를 시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일요일에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3 수업이 빠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말에 조금 생겨서 클리닉 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시간까지도 클리닉 시간을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걸 이따 보여드리겠구나. 네, 이게 일단 제 방학 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색칠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색칠된 부분이 이제 예비고이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른 학년들 수업 시간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정규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화목에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수투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클리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정규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특강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특강은 1월과 2월 분리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1월에는 수학2 실력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요. 요 표 참고하셔서 이때 이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 특강으로는 미적분 기본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대상은 미적분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학생이나 한 번은 해봤겠지만 내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업 회차가 6회로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적분을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학수트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단원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분 파트만 보려고 합니다. 미분 파트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분이라는 게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투에서 하는 미분은 다항함수만 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가 수원에서는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수함수, 오감수, 삼각함수라고 하는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외우거든요. 그리고 그 함수의 미분을 미적분에서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 다루는 함수를 조금 더 실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요 내용들이 필수다라고 판단을 해서 2월에는 미적분 특강이 미분 파트만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